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강세였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모든 게 좋았는데 딱 한 가지가 안 좋았죠. 역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또뭐 2차전지도 반등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 또 이제 바이오가 오늘 또 강한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어떤 그 섹터 단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증시도 이제 최근에 조금 뭐 어세도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다가 확연하게 또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하권의 어떤 지수들도 좀 반격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금리 인하기로 가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가라앉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뭐 섹터,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전략들, 또 이제 2차전지 업종의 바닥권 탈출의 어떤 흐름들, 또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죠. 결국 이제 AI 단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인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섹터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종목별 전략으로 가는 것이 필승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기록을 깼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항상 우리가 세론, 호재가 나오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세론이 깨지면서 결국은 바이오 업종의 이제 상승 흐름을 더 거세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이오 업종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들은 신고가 후보군들이죠. 결국 지금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주도주 흐름이고, 또 이제 후발 성격 내지는 또 이제 신고가를 다 또다시 내면서 또 업종을 또 주도하는 주도주군들을 또 선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들 함께 가져보면서 오늘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같이 짚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각각 2.9%, 2.6%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강세 흐름을 띄워줬고요. 핵심주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나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까지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4%, 또 SK하이닉스가 9.4%. 와, 이 시총이 130조짜리가 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띄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기관이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만 계약 정도 순매수하면서 뭐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긴 했지만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거래대금도 코스피가 11조 수준, 뭐 엄청 터진 건 아니에요. 근데 11조 수준 그래도 최근 좀 올라왔고요. 상승 종목수 750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코스닥도 2.6% 상승이니까 상승 종목수를 보면 1300 종목 상승, 압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좀 특징적이겠죠. 이 정도 상승의 이 정도 상승 종목수라면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한 10조 정도 터져야 되는데요. 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개인 투자자가 상승 종목에서는 좀 소외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보합 정도였고요. 시간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장하면 또 상승 흐름을 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우 지수는 0.7% 빠졌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니케이가 2.7% 상승, 특히나 최근에 중화권 강세가 도드라집니다. 홍콩이 보시면 최근에 무슨 급등주도 아니고 4.7% 상승, 상해 증시도 3.6% 상승하면서 완연하게 이제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만 증시도 0.4% 상승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SK하이닉스 쪽에서는요, 외국인의 수급이 4,800억, 거의 5천억 순매수였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2,400억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순매도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지금의 이제 뭐 AI 또 반도체에서 했던 반등 흐름에서 소외된 거죠, 사실. 예. 상승은 했지만 그걸 이제 매도 기회로 이제 탐색을 했다는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도 굉장히 초강세였고요. 신한지주가 6% 상승했고 매직금융도 6%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떤 밸류업 이제 정책 발표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또 초강세. 메리츠금융이 거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HBM 건재함을 이제 드러내면서 그 AI 관련된 종목들, 뭐 전력주들도 오늘 초급등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리포트 나온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과거와는 다르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겨울 이제 언급까지 하면서 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AI죠. 예. AI 효과가 확연하게 실적 또 가이던스 발표에서도 충분히 이제 드러났고요. 최근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시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공급 제한에 대한 의지와 또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것을 확인한. HBM에 대한 공급이 이제 내년까지 이제 클로징 됐다는 부분은 뭐 굉장히 HBM 수요가 강력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과잉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어불성설이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숫자를 보여준 거죠. 이는 국내 메모리 업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다. PC 스마트폰 전망에 대한 큰 변화는 없으나 데이터 센터 AI 수요 강세로 올해 D램 수요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 최근 노이즈가 증가하는 일반 메모리와 달리 HBM, DDR5 또 이제 고용량의 낸드 수요 강세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DDR5 비중이 가격 하락을 상쇄시킬 수 있는 HBM과 QLC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이제 과점사 SK하이닉스의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년도 실적 전망해서 퍼밸류에이션도 11배, 내후년도 8.2배.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요거보다 거의 더 낮잖아, 훨씬 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그 SK하이닉스의 어떤 급등은 이해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이게 되네라는 좀 재밌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카펙스 제한적인 증가가 이어질 것임을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겨울이 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식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줬고요. 또 이제 가이던스도 미래 이제 가이던스도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 상회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뭐 가이던스도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강세를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시간으로 1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도 서프라이즈지만 다음 분기 이후에 가이던스가 긍정적인 점을 시장이 이제 실적이 뭐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가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면 사실 폭락이죠. 근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실적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가이던스죠. 이게 이제 급등의 시간의 급등에 이제 영향도를 더 미쳤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긍정적인 점을 시장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최근까지 시장은 AI 모멘텀 축소에 따른 HBM 공급 과잉, 또 모바일 시황 악화로 인한 메모리 재고 증가를 우려해 왔으나 금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시장 우려를 희석시켰다는 거죠. 전일 종가 기준 주가는 전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낮아져 있고요. 뭐 SK하이닉스는 더 낮아져 있죠. 그래서 D램 모멘텀과 또 향후 증익을 고려하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Q&A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어떤 응용처의 제품 재고가 증가했는가, 이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친 부분인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제 견조한 상황이고, 고객사들이 가격 인상, 또 AI 제품의 출시, 또 선단 공정 공급의 타이트함을 고려해서 재고를 미리 비축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는요, 좀 독특한 얘기를 했네요. 삼성전자는 결국 HBM3를 공급하고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진입도 고려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매도로 급락을 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HBM에 또 진입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급등도 같이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유한양행은 이제 뭐 호재 내지는 기대 포인트들이 뭐 계속 이제 질비하게 내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였죠. FTA 승인 받고 대량 그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었죠. 네, 그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세론이라는 게 작동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투자들도 뭐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기다리던 재료가 나왔으니까 호재가 또 나왔고 현실화됐으니까 뭐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다음날 도치 형태로 이제 21선 지지를 받아줬고 바로 이제 올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대량의 기관의 어떤 매도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을 큰 손의 개인 수급이 받아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2,600억이라는 거대 이 수급을 다 받아내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먹어버린 거죠. 소수의 어떤 수급 주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이제 바이오 주가들의 어떤 공식을 깨트리는 세론이 깨진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보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또 중요한 발표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기업도 있고요. 또 리가켄 바이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세론이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매몰되어 버리면 지금 흐름이 바뀌어버린 바이오, 한국의 바이오 어떤 산업 자체가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올랐다가 이제 뭐 현실화된다든지 그 발표가 되면 발표 직전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왜냐면 차후에 뭐 삼성 발표든 이상 발표든 뭐 그 뒤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한국 바이오가 실질적인 성장을 하는 실적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는 아주 이제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지점인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그 시장의 크기라든지 기술 이전을 뭐 조 단위로 했는데 그게 뭐 자금이 들어올 것처럼 했던 그 기대감의 세 번의 강세장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 캐시플로우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거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은 세론이 작동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게 이제 이번 바이오 상승 흐름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다음 실적 뭐 발표든 또 ADC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세론 작동보다는 그 기점부터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차후에 뭐 임상 성공이라든지 실적적인 어떤 드라이버가 걸리는 그런 어떤 실질적 성장, 실적 증가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수급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세론보다는 상승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또 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 또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그런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HK 이노엔도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띠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이미 신고가 흐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패턴은 깨졌다.
그걸 이제 유한양행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보는 게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체크드렸지만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의 방향에 대한 어떤 그 예측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의 구간으로 이제 본격 돌입하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10월부터죠. 셀트론의 어떤 흐름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 진펜트라는 이제 미국에서 출시된 유일한 피하 주사 제형의 인플리시맘 IV 제제 이제 인플리시맘이죠. 그래서 정맥 주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 빅파마들도 정맥 주사 제형을 SC 제형으로 이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은 다수의 또 경구 제형 약물까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빅파마와 함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투약의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셀트론은 이제 유일한 지금 인플리시맙 피하 주사 제형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변함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 기간은 이거에 대한 경쟁 약물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양한 IBD 치료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리시맙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오랜 기간 쌓인 효력 그리고 안정성 데이터는 IBD 이제 환자에게 인플리시맙을 최우선으로 처방할 근거가 됩니다.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는 요 이제 인플리시맙 제형 이제 제제가 최우선으로 처방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는 이제 신약으로 출시됐으니까 특허권까지 이제 보장이 되고, 앞으로 이제 셀트론의 상당 기간의 외형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약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제 다른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매출 증가하고 진펜트라 매출 증가하고는 밸류를 달리 매겨줘야 된다라는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진펜트라 매출이 본격 숫자로 찍히는 게 확인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세론이 아니라 상승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사실. 일단은 뭐 합병 통해 가지고 뭐 높은 원가의 기존 보유 재고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이제 저조했지만 일단은 계속 이제 원가율은 떨어질 것이고 실적적인 부분은 우호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잡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정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은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셀트론 같은 기업에게는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의 환경, 발판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또 직판이라는 어떤 상당한 또 수익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포인트들은 이제 출시마다 시밀러 이제 출시마다 과거 수익성과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론은 또 세들라 바이오 시밀러, 스테키마를 비롯해서 다수의 시밀러를 출시 예정에 있죠. 우호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번들링 전략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LS 이제 투자증권에서는요, 내년도 내후년도 5조 원대의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매출이 늘어나진 않네. 어쨌든 뭐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고, 퍼밸류에이션은 내년부터는 20배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 투자증권에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리포트도 같이 나왔어요. 뭐 제목은 항상 우리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하면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임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근거 중심으로 확률이 좀 높은 거죠. 뭐 이번에 이제 나노미 사이트에서 주주 스터디 모임을 통해 가지고도 자세하게 이제 이 내용들을 짚어보고, 또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는데요. 이 FcRn 이 기전이라는 게 자가항체에 의한 질병 발병 과정이 이제 명확하죠. 그래서
가장 촉망받는 이제 기존의 약물이고 이걸로 FDA 승인받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한 40조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를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밸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자강세에 의한 발병 기전이 명확한 이 질환에서 IgG 감소 정도, 임상적 증상 개선 정도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적응증으로의 확장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될 수 있다는 거. IgG 감소 능력은 임상 성공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 이런 거에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굉장히 지금 기대 가치를 크게 받는 국내 이제 기업이 아니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상 보시면 아까 이제 셀트리온 제품에서도 봤지만 환자 편의성이에요. 시장 선두주자 이제 아제넥스 이제 베브르가라트 SC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자가 투여가 안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실패했죠 또 임상에서. 그래서 그거 이제 자가 주사제를 갖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에게는 굉장히 이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선두주자가 공략하지 못한 적응증을 다수 이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인 클래스 잠재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다수의 질환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중국 쪽으로도 이제 기술이 이전해가지고 중국 임상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죠. 바토클리마베 이제 중국 내 품목 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을 지난 6월에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로 시장 출시가 된다면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 수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또 다른 그 적응증으로의 어떤 그 확장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후속 이제 파이프라인인 140이 IMVT 140에 대한 이제 가치도 업되는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기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팜에 대해서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지금 바이오 업종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 비롯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D&D 파마텍이 11% 급등하면서 상장 당시 가격권을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바이오 업종에 이제 신고가 흐름들을 내는 종목들이 지금 다수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는 박스권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뭐 여기 이제 직전 고점 46,000원대가 뭐 그렇게 먼 지점은 아니죠. 그리고 업사이드 포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또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높게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상승 기조의 흐름들을 뚜렷하게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세 흐름이 종목별 장세 흐름이 굉장히 우호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 우리가 언론에 너무 이제 그리고 이제 특정 그 뭐 리포트 뭐 외국계 뭐 리포트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은 뭐 SK하이닉스가 단연 뭐 최고였던 수급을 보여줬죠. 합쳐서 5,700억입니다. 현대차도 수급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AI 관련해서 역시나 현대일렉트릭이 7.7% 상승.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기업들도 수급이 좋게 흘러가고 있죠. 에코프로그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콜딩스, 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죠.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바이오, 또 2차전지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펩트론, 알테오젠도 재차 이제 상승하는 기조. D&D 파마텍 아까 짚어봤듯이 비만, 퇴행성 뇌질환 쪽. 보로노이도 이제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고가 흐름들을 내는 종목들을 주시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하여튼 뭐 스테론이 깨진 게 굉장히 기념비적이고요. 한국의 바이오 이제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향후 신고가의 후보군의 종목들을 주시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필승의 전략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현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